네, 안녕하세요. 학교의 이현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실전 모의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 날에는 우리 강의 안내대로 문학, 심화 문학이 이제 실전이 되겠습니다. 심화 문학은 이제 우리가 실전 사회, 적중 사회 이렇게 해서 총 오늘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열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실제로 보면은 현대문학을 마지막에 이제 두 문제, 복합 문제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내일 이제 우리가 푸는 우리가 종합 문제에도 문학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듣고 내일을 이제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거의 어떻습니까? 한 이제 갈래상, 그러니까 전부 다 총 몇 문제가 이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입행 넷, 그 다음에 이제 서술행 넷, 그 다음 복합 문제 둘 이렇게 되니까 한 해당 우리가 고전 시가 같으면은 2회 내지 3개의 작품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종합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회 정도가 이제 돼 있죠. A형, B형에서 이제 하나씩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일주일당 이제 다 듣는다면은 문학 작품이 한 작품만 해도 갈래당 뭐가 됩니까? 바로 4개 내지 5개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8회를 하니까 우리가 뭐 총 여러분 뭐다? 우리가 40개 내지 50개의 작품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40개 내지 50개만 하면은 실제로 원래 출제될 수 있는 모든 배수가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만 잘 풀어도 충분히 바로 원래 문제 치는데, 시험을 치는데 큰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모의고사 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암기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매주 익힙니다. 알겠죠? 매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27일 이제 우리가 시험을 치게 되니까 거의 이제 실제로 3개월 정도 텀이 생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앞에 푸는 것들을 여러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해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반복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선생님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보조책은 우리가 문학 총론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공략법. 그걸 이제 여러분 이제 활용을 하면 됩니다. 배경 지식은.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테마 문제가 이제 있는데, 그렇죠. 테마 문제가 이제 책에 있죠. 그러면 이 문제가 여러분 테마별로, 갈래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오늘 이제 문제를 쳤는데 조금 약점이 있다, 틀렸다, 이런 것은 이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상 이야기해주면은 오늘 문제가 생기면은 이번 주에 전부 다 해결을 하세요. 알겠죠? 이제 시험은 미루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시험을 칠 때 이번 주에 내가 생겼던 문제점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개선이 될 수 있죠. 잘하는 거를 강화시키고 조금 약점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갑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안내를 조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운문이 이제 여러분 갈래가 있고 산문 갈래가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실전에 여러분 가면은 실수를 줄여야 됩니다. 모르는 거는 할 수가 없죠. 그죠? 모르는 거는. 우리가 100점을 맞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전공 같으면 60점만 합격을 하면 충분히 합격이 됩니다. 60점. 그러니까 80점 중에서 60점을 맞고 교육학 한 15점 맞으면 충분히 75점이 되니까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죠. 어느 지역이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60점을 이제 맞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겁니다. 60점. 전공은 알겠죠? 60점 맞게. 그러면은 문제를 풀 때 이제 문학을 풀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문제가 있죠. 문제는 일종의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단원명이나 학습 목표에 해당합니다. 단원명, 학습 목표. 그러면 단원명이나 학습 목표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통일성을 이제 유지를 해주죠. 그랬잖아요. 어떤 문제의 방향을 안내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답안을 작성할 때는 통일성을 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딱 읽고 우리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영역과 성취 기준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임용시험은 교사시험이기 때문에 성취 기준을 어떻게 달성시키기 위한 수업을 이제 하는 방향을 잡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교수 능력을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교사의 교수 능력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교수 능력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학습 목표를 전 학생이 도달하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르치는 내용이 뭐고, 교수 방법은 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평가 방법은 뭐고, 이 세 가지를 이제 우리는 측정하게 됩니다. 교수 내용, 교수 방법, 평가 방법, 요걸 이제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요 내용들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뭐만, 바로 많은 거야. 이 영역, 여기만 배경 지식을 뭘 하라? 바로 이제 활성화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해당한 것만 배경 지식을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외의 건 하면은 통일성을 해치게 된다. 그래서 잘 기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문학은 항상 여러분 뭐부터 기억하라 그랬어요? 제일 상이어. 그렇죠. 제일 상이어가 뭐가 됩니까? 갈래론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분류법을 의미합니다. 항상 정리를 하세요. 항상. 문제를 풀라 하지 말고 제일 상이어 지식이 내가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항상 점검을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사분류법이니까 서정, 서사, 그 다음에 극조술입니다. 그죠? 그 갈래의 바로 뭐에 기본적인 특성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아두세요. 그렇잖아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 요걸 이제 알고 나면 이게 제일 상이어, 문학을 공부하는 제일 상이어입니다. 그죠? 상이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공부합니까? 문학 사적 갈래를 기억해야 됩니다. 문학 사적 갈라. 그러면 문학 사적 갈래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역사적 갈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역사적 갈래이기도 하고, 현대 문학 같으면은 바로 뭐나? 문해사적 갈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해사적 갈래다. 갈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형태가 실제로는 바로 뭐나? 주제. 그러면 즉 우리가 필자의 작품을 창작 의도가 결정되는 겁니다. 의도가 결정된다. 의도가 결정된다 말이죠. 그러면 이 의도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뭐나? 향유계층과 그 다음에 많은 게 그렇죠. 사상을 파악합니다. 이게 이제 그럼 요걸 이제 알면은 우리는 뭐 이게 저절로 알게 되죠. 갈래를 알면 이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요것 때문에 우리는 뭘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바로 작품에 많은 거예요. 주제나 형식이나 표현. 즉 쉽게 말해서 우리는 바로 뭐예요? 내용, 형식, 표현이라는 바로 뭐가 결정돼 버려? 담화관습이 결정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담화관습이 결정된다는 걸 잘 기억합니다. 담화관습. 담화관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학에서 말하는 뭐가 됩니까? 장르죠. 장르. 장르적 특성이 바로 많은 거예요. 결정이 돼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장르적 특성.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모든 지금 문제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일반적 지식을 먼저 머릿속에 담고 있으세요. 머릿속에. 그래야만이 바로 많은 게 시험에서는 총점이 높아집니다. 총점이. 알겠죠? 시험은 어떤 특정 문제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총점을, 총합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둬야 됩니다. 총합. 알겠어요? 총합. 어떤 문제 하나를 퍼펙트 하는데 푸는데 만족을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수가 높아져 가야 됩니다. 총점이 높은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우리는 배경 지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든 문제에 다 적용되는 배경 지식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우리가 거의 통일성이 결정돼 버린다. 이 말. 통일성이 결정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문제 조건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보면은 작성 방법이라고 이제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바로 문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조건을 꼭 우리는 바로 번호를 이제 매겨둡니다. 그러면 이제 밑줄을 치면서 번호를 매기면은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우리 시험에 답을 작성한다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번호를 밑줄 친 부분이 바로 뭐 하는 거야? 답을 작성할 때 주어가 되는 겁니다. 주어. 알겠죠? 그런 이제 통일성을 해치고 응집성을 갖추어 좋은 글이 되니까 답안을 작성할 때는 통일성과 응집성을 가져야 됩니다. 응집성.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응집성보다는 뭐다? 통일성이죠. 그죠? 통일성. 그러니까 이 조건에 번호를 붙이는 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를 분석하고 제시문을 분석하고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여기에 대한 바로 뭐예요? 해결 방안을 이제 씁니다. 이 해결 방안.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키워드가 된다 이 말입니다. 키워드. 이걸 떠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다? 문제 조건,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바로 뭐가, 여기까지는 바로 실제로 많은 게 문제를 분석하는 능력입니다. 분석하는 능력. 알겠죠? 이거는 바로 굉장히 숙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문제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면은 순식간에 많은 게 분석해내는 속도전이 필요합니다. 속도전이.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내고 나면 틀을 이제 우리가 만들고 나면 내용물을 채워야 되겠죠. 그 내용물은 속도전이 아니라 정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의고사 칠 때는 선생님 학습 단계를 보면은 신속 정확이죠. 그죠? 신속. 그러니까 신속하게 문제를 분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바로 이 키워드를 작성할 때는 정확한 배경 지식을 끌어내야 됩니다. 배경 지식을. 알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요즘은 전부 자료 제시이기 때문에 제시된 자료에 답이 다 있다 이 말이 단서가. 여기서 이제 부족한 내용을 배경 지식을 끌어와서 이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우리가 작품을 문학 작품을 운문문학을 할 때는 운문문학의 기본 요소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갈래론이죠. 갈래론. 갈래론입니다. 갈래론. 그렇죠? 갈래론이에요. 갈래론의 기본 지식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요소를 묻는 문제에 약하더라는 걸 자기가 이 자기의 강약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강약을.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8회를 치면은 생깁니다. 자기의 강점을.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에 갔을 때 바로 문제를 빨리 검토를 해가 훑어읽기를 통해서 자기가 평소에 모의고사 칠 때 강점이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합니다. 먼저 해결해서 총량을 높이고 정확도를 높여라 이 말. 기본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점이 있는 것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멈출 줄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답을 쓰면은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있으면은 전체가 무너진다. 시험 전체가 무너진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묻는 요소를 보고 나는 이게 강점이 있는 내 영역이더라. 그렇잖아. 과목만 하다는 게 아니라 그 과목 안에 요소를 잘 봐야 됩니다. 그 요소를 분석해내는 훈련을 잘해야 돼요. 그걸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답안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하는데, 그러면 답안은 바로 조건이 불리겠죠. 이런 뭐다. 이렇게 이제 답을 쓰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실제로 여러분 쓰는 요겁니다. 이는 뭐다. 지금은 답을 쓸 때 문장을 안 써도 좋습니다. 알겠죠? 실전할 때는 어떻게 다 이런 뭐다, 이는 뭐다, 삼은 뭐다, 사는 뭐다 이렇게 답을 써도 괜찮아요. 알겠어요? 그걸 꼭 뭐 하는 거예요? 뭐 한다? 그 문제지에 있는 조건을 안 뺏겨와도 됩니다. 알겠죠? 자기가 밑줄만 딱 잘 치고 정확하게 하고 그래서 어디를 채우는데 이 내용을 채우는데 초점을 두고 실전 문제를 푸세요. 그렇죠? 그 말은 이제 내용에 뭐가 됩니까? 풍부성과 그 다음에 정확성을 기하는데 초점을 두고 실전을 임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되도록이면은 어떻습니까? 풍부하게, 정확하게, 알겠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의 조건에 알고 있는 영역을 다 쓸 수 있도록 넘쳐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답안지 넘쳐도 괜찮고 답안지를 밑에 써도 되고 뒤에 써도 되고 하니까 알겠어요? 지금은 이 분량의 네 줄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풍부하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쓰려면 우리가 주어 같은 거는 안 써도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문제의 조건만 밑줄을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답을 이제 분석을 이제 해 나갈 겁니다. 자, 이런 이제 패턴을 산문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산문은 뭐만 기억하면 다 똑같고 뭐만 기억 달라집니까? 산문의 바로 뭐야? 갈래의 바로 뭐야? 구성 요소만 달라지겠죠. 구성 요소. 우리는 글마다 고유의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우리는 뭐예요? 교과 시간에서는 뭐라고 배웠어요? 그 과목의 뭐예요? 필수적인 구성 요소를 맥락이라고 배웠다. 이 말이에요. 맥락. 그 필수적인 요소를 우리는 상황 맥락이라고 배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처럼 갈래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 구성 요소. 그걸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를 이제 해 나갈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걸 이제 문제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해 나갑시다. 그렇잖아. 자, 여러분 이제 해설서를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렇잖아요. 문제를 보고 이제 우리 인강을 하는 사람은 아마 이제 여러분 자료가 이렇게 이제 문제하고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기가 이제 다운을 받아서 인강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라.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을 엄격하게 지켜야 돼. 인강생들은 시간을 안 지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무한정 많은 거에 풀어가지고는 그건 아무 답이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실전에 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여러분 시간을 지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의고 칠 때는 똥 치면은 바로 제출입니다. 알겠죠? 못 써도 괜찮습니다.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작성하는 방법을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90분을 주어지만 여러분들은 연습을 할 때는 어디를 맞추라 그랬습니까? 선생님 강의 드리는 사람 80분 되면 일단은 자기가 땡 치세요. 알겠죠? 80분 되면은. 그러니까 80분까지 푸는 것을 자기 실력으로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는 전부 90분이지만 그 10분은 이제 그 다음 자기 나름대로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렇죠. 80분까지 푸는 문제와 그렇지. 그 다음에 90분까지 80분까지 푸는 문제를 이제 정확하게 측정. 그러니까 80분 안에 풀어야 실제로 가면은 90분이 조금 빠듯해집니다. 알겠죠? 연습할 때 80분 안. 그래서 이제 실전 문제보다는 선생님 지문이나 조건이나 답의 개수가 많습니다. 알겠죠? 실전 우리가 문제 시험보다는 이 모의고사가 그것은 바로 시간을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훈련을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다 보면 여기에 이제 문제를 다 풀기 위해서 맞춰보다는 속도와 정확도의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전에 가면은 실제로 이 모의고사보다는 조건이 많지를 않습니다. 지문도 짧아요. 실제 선생님 문제가 선생님 일부러 훈련할 때는 지문이 조금 길고 조건을 여러 개 줍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교과할 때도 배웠죠. 시범을 보일 때는 실제 글보다는 조금 난도가 어려운 것을 그랬잖아. 사고구술을 통해서 시범을 보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칠 때는 실제보다는 조금 어려운 조건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전에 가면은 아주 체감이 쉽게 된다는 거죠. 체감이.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일정은 이제 여기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일정이 이제 형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첨삭하는 거고, 항상 자기한테 이제 자신감을 가지세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고, 인강생들은 바로 첨삭은 바로 많은 거예요. 답안지를 작성을 해서, 이 답안지가 이제 아마 거기에는 이제 많은 거예요.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다운받으면 됩니다. 올려서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적어서 그걸 PDF로 해서 CM 카페에 보면은 답안 올리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올리면 됩니다. 근데 시험 안내할 때 이제 안내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시험에는 바로
자기 전화번호, 그 다음에 그 목록에는 문학이면 문학, 심화 수요일 문학, 그 다음에 목요 종합, 이렇게 해서 A, B형을 정확하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전화번호를 기입해서 스님 카페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스님 그걸 확인을 해서, 그 다음 개별 문자를 해서 참석하는 시간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개별 첨삭을 받고, 직강생은 이제 안내대로, 여기대로 이제 우리가 오늘 문학은 오후에 첨삭을 하고, 종합 문제는 금요일 날 오전에 첨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직강생들은 개별 첨삭과 집단 첨삭, 쉽게 말하면 자기 평가와 그럼 전문가 평가와 동료 평가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를 이제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은 게 문제를 이제 우리가 봅시다. 해설서는 여러분 이제 보세요. 해설서 여러분 이 조건들이 있으니까 해설서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문제를 봅시다. 자,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보면은 첫째, 아까 말한 거에 항상 밑줄을 치라 그랬죠. 자, 봅시다. 일단은, 작품에 말하는 예 관점입니다. 관점. 관점 나오면 우리가 강조점이라 그랬죠. 강조점. 관점은 바로 강조점입니다. 강조점.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이제 바라보느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관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모든 문학, 시가나 소설은 문학이 나오면 항상 어떻게 본다? 제일 쉬운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긍정 관점이냐, 부정 관점이냐를 봅니다. 부정 관점이냐, 강조점이 뭐냐, 뭘 강조하느냐,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를 봅니다. 우리 시가문학을 할 때 우리 소설문학은 한 장 이야기했죠. 뭐라 그랬어요? 화자가 처인의 전반부는 거의 뭐라 그랬어요? 부정입니다. 그죠? 기성정결이니까 기성까지는 전부 부정이에요. 그 다음 소설도 발단, 전개, 위기, 절정까지는 뭐가 됩니까? 전부 부정입니다. 절정에서 이제 바로 많은 게 전환이 돼서 결말, 긍정으로 바뀐다는 거죠. 시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3분의 2 지점까지는 전부 뭐예요? 부정 상황입니다. 그렇잖아. 그 다음에 이제 그 3분의 많은 게 2지점 이후부터 전환을 겪었어. 그랬잖아. 시가문학은 전환, 정구가 되는 거고. 그랬잖아. 소설은 절정이 되는 겁니다. 그 밖부터 이제 뭐로 바뀐다? 긍정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긍정으로 전환되어 있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많은 거예요. 욕구 충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학은 전부 욕망 실현이 되겠죠. 욕구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핍을 충족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문학이죠. 만족시켜준다 이 말이죠. 불만을 만족시켜준다. 그걸 잘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로 주목하여 작품, 그러니까 작품에서 말하는 이 관점입니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쉽게 잘 알죠. 이거는 바로 관점이니까 전부 뭐 하는 거예요? 태도죠. 태도, 그치? 대상을 보는 관점이니까 화자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 보면은 대부분이 많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문학에서는 보면 어떻습니까? 시가문학에서는 전부 많은 게 예상적 아니면 예찬적, 희망적, 비관적, 절망적, 태도, 의조 배웠죠. 용어들을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고전소설이 나오면 전부 뭐 하는 게 둘 중에 하나죠. 바로 뭐냐? 고전소설은 전부 제목이 뭐라 그랬어? 99.9%가 뭐예요? 인물이기 때문에 바로 인물 나오면 예찬 아니면 풍자, 비판입니다. 그죠? 전부 다. 그러니까 이제 관점이 전부 많은 게 비판 아니면은 많은 게 풍자, 예찬 중에 이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작년에 우리가 뭐가 나왔었어요? 바로 전후치전이 나왔을 때 그랬잖아. 바로 관점이 나왔었죠. 그럼 바로 대상이 뭘 봐? 도수를 바라보는 많은 게 그랬잖아.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랬잖아. 도수를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봤다. 그럼 전우치는 자신의 도수를 굉장히 많은 게 자랑스럽게 뛰어난 능력가라고 보는데 화담 선생은 바로 뭐라고 봤어요? 사술로 봤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현혹시키는 사술로 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많은 게 바로 자신의 도수를 극단적으로 예찬하던 전우치가 그렇잖아. 누구를 계기로 해서 화담 선생의 많은 게 그렇잖아. 도력 앞에서 무기력함을 깨닫고 자기가 이제 사수를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다가 이제 큰 코 다친 거 아닙니까?
그런 이제 형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작품에 뭐가 나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문학은 뭘 보면 문제를 보니까 관점 찾는 거고, 그 다음 문학은 뭘 보라 그랬어요? 작품명, 갈래를 봅니다. 작품명을 봐야 이제 우리는 뭘 찾습니까? 갈래를 알 수 있으니까. 자, 해성가 하는 순간 갈래는 뭐가 됩니까? 바로 향가입니다. 향가 중에서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식구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식구체라고 할 때는 형식상 갈래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형식상. 향가 중에서 형식상 갈래.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뭐야? 내용상, 성격상 갈래 이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주술적이 되는 겁니다. 주술이 되는 겁니다. 주술료죠. 주술료.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래만 보면 이제 끝나는 거죠. 형태 자체로. 주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배웠었잖아요. 구지갈대나 서동용. 그럼 주술의 방식 두 가지 배웠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미래를 얻기 위해, 전부 다 이제 미래를 얻기 위해서 뭐예요? 위협하는 행위가 하나가 있고, 지금 그 다음에 서동요식 주술가는 바로 뭐예요? 미래 사실을 현재화시키거나,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화 시킨다. 두 가지 방법이라 그랬죠. 끝입니다. 그러면 해성가는 어떤 방식일까? 그걸 머릿속에 그리는 겁니다. 작품을 읽기 전에 배경 지식을 먼저 활성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이 저절로 풀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로 뭘 이야기입니까? 현상이죠. 그러면 해성가니까 바로 뭐 하는 거야? 혜성이 나타나는, 그랬죠? 혜성이 나타난, 혜성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도솔가 있는 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두 해가 나타났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것에 대한 바로 뭐야? 관점을 물은 겁니다. 화자가. 그렇지? 화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하고 대비를 했어요? 일반인들과 바로 화자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죠? 일반인들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혜성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부정적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화자는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혜성을 길조로 본다. 그게 바로 길조로 볼 수가 없죠. 길조로 볼 수 있는 인식전환이 뭘 끌어온 겁니까? 바로 주술을 끌어오게 된다 이 말. 미래의 사실을, 그렇죠? 끌어왔다. 이걸 이제 우리는 용어상 뭐 하는 게 혜성가식 발상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석가식 발상법이다.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배우죠. 요즘은 대부분이 뭐야? 이름을 많이 땁니다. 작품 이름. 아마 이게 이제 세상의 사회 추세 같아요. 우리 국회 입법할 때도 보면은 뭐야? 누구법 이렇게 하죠. 그죠? 민식이법, 무슨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당사자를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하기. 그런 사례를 하기 위해서 사람의 뭘 땁니까? 자꾸? 이름을 따죠. 그처럼 요즘도 뭐 하는 게 우리는 문학에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예전에는 정석가식 발상법, 혜성가식 발상법, 그랬잖아. 그 다음에 바로 뭐 관동별국식 문제 해결, 이런 말이 없었어요. 그냥 뭐 하는 게 갈래론에서 나오는 뭐 하는 게, 그렇죠. 비표현 방법을 통칭으로서 썼는데, 이제는 바로 그것만 가지고는 일반화된 거니까,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작품에서 나타난 표현 발상법을 이름을 붙이는 경향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형태 자체가.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는 바로 뭐는 정석가식 발상, 이런 거는 이제 그대로 굳어버렸잖아요. 그지? 근데 점차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알아둡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바로 뭐예요?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지금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자료를 정확하게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예요? 작가가 있고 작품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작가는 융천사라는 거는 뭐나 성녀면서도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천문관입니다. 천문관. 천문을 보는 사람이 융천. 융천이 뭐예요? 하늘을 관장하는 사람. 알겠어요? 하늘을. 그러니까 천문관이죠. 요즘 같으면 역수를 이제 보는 거다. 그러면 대상이 바로 혜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작품의 중심 소재는 뭐야? 혜성이 되는 겁니다. 제목은 뭘 뜻한다 그랬어요?
주제, 중심 내용을 낸다 그랬잖아요. 제목이. 그러면 여기는 해성이라는 바로 뭐예요? 중심 소재. 이게 뭐예요? 제재가 되죠. 제재. 여러 소재 중에서 중심 소재를 제재라 그러잖아. 이 제재는 뭐를 함축하고 있다? 주제. 우리 시에서 배웠었잖아요. 시의 3대 요소 하면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운율. 맞나요? 운율.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말하는 게 심상. 그렇잖아요. 심상. 그 다음에 뭐예요? 의미.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내용 요소에 해당하면은 제일 작은 단위가 뭐예요? 소재. 맞나요? 소재. 그 다음 그것이 중심이 가면은 뭐예요? 제재. 그것이 제재가 가면은 주제, 심상이 되는 겁니다. 그죠? 시어가 있고 시행이 있고 그렇죠. 연이 있고 그것이 모여서 뭐가 되나? 운율이 되잖아요. 그게 형식 요소잖아요. 시는. 그렇죠? 그걸 잘 기억. 그래서 아까 갈래론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출전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다릅니다. 삼국사기는 정사에 해당하고, 그렇죠? 삼국유사는 일종의 뭐야? 야사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가. 왜 그렇습니까?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어요? 김부시가 지었으니까 김부식은 고려시대 때, 여러분 삼국유사나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지은 겁니다.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기록을 하는 거니까 김부식은 당시 고려시대 때 바로 뭐야? 지배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삼국유사는 누가 지었어요? 성일현이가 지었다. 중일현이가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사에 실리지 않는, 그러니까 정사와 야사의 시각이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맞나요? 정사는 지배자의 역사관이고 야사는 민중사입니다. 그지? 민중 시각에서 국가 일을 본다는 겁니다. 민중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감통편입니다. 감통편. 권오중에. 그러면 뭘 준다? 뭐 한다? 감흥을 시킨다는 거죠. 그럼 감흥을 시키는 요소가 전부 뭐예요? 주술입니다. 자, 주술은 왜 감흥을 시킵니까? 주술성이 생긴 이유가 뭐야? 인간의 한계성 때문이죠. 인간은 바로 유한한 존재고 이 자연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코로나처럼 너무나 바로 힘이 센 자연이 있으니까 이 앞에서 바로 게 닥친 재앙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신 앞에서 인간은 뭐 하는 수밖에 없어? 저항할 수가 없으니까 신을 뭐 하는 수밖에 없어? 달래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달래는 것, 감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감화. 그 방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도 있고 어디입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는 게 향가 나오면은 뭐야? 처용가입니다. 처용가 맞나요? 처용가는 누가 감화를 시킨 겁니까? 처용이가 누구를 감화시켜서 역신을 감화시켰다. 역신을 해코지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술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신을 바로 역신을 감화, 그게 이제 우리가 문화가 생긴 서사무가입니다. 발휘대기입니다. 무조신이 된다는 거는 귀신을 뭐 하는 거야? 달래는 거죠. 달래는 거다. 그것이 그대로 이어진 게 마지막 시험에 있던 것처럼 우리가 윤원길의 장마입니다. 맞아요? 죽은 영혼이 뭐가 돼? 원기가 돼서 나타났으니까 뭐 하게 되면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해코지를 한단 말이에요. 원기는. 그러니까 뭘 할 수밖에 없어. 그 애를 죽이고 징벌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징벌을 했다 이 말이야. 돌 던지고 꼬리가 자르려 그러고 죽이려 그러니까 기절을 했단 말이야. 그치? 그렇게 해서 할머니가 뭐였어? 외할머니가 달랬다 이 말이야. 그게 바로 뭐예요? 주술성입니다. 그게 감통이다. 원기를 감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를 제거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닥친 액, 화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감통편이에요. 그 다음 진평왕 때입니다. 자, 신라시대 때 이 한가는 거의 다가 진평왕 때예요. 진평왕 때는 바로 뭐가 됩니까? 화랑이 세잔하고, 그렇죠. 신라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 문란해지기 시작. 불안정한 그런 시기입니다. 외적의 침입도 많고, 즉 우리가 중대에서 하대로 넘어가는 그런 과도기 형태다 이 말입니다. 맞죠? 신라는 바로 상대가 있고 중대가 있고 하대가 있잖아요. 중대가 바로 이제 통일 신라 시대입니다. 있죠? 태평성대를 구개하다가 신라 말기 이제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형태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물러나면 삶이 피폐해지겠죠.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를 안정을 시켜야 돼? 백성들의 많은 게 민심을 다독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많아지기 시작합니까? 노래가 많다는 거는 뭐가 많다 그랬어요, 아까. 노래를 불렀다는 거는 뭐가 많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 결핍, 불만이 많기 때문에 부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문학은 현실의 불만을 뭐로 달래? 노래로 달래는 겁니다. 문학으로 달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불만이 있다는 거는 재화 충족이 안 되니까. 그랬잖아. 노래로 그래서 지금의 우리 코로나 시대 때 국가에서 불만이 많은 이유가 바로 뭐냐? 장사가 안 되고 놀러도 못 가고 죽겠는데 노래도 못 부르니까 사람들이 잔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운동을 못하고 뛰어다니를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학생들도 포악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들은 학교 가서 마음대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많은 게 동영상들 많이 올라오잖아요. 학생들이 길 가는 할머니들 붙잡고 패고 그랬지. 묻지마 폭행하고 발산할 데가 없으니까. 별 희한한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 이 말은. 상상도. 이게 바로 많은 게 풀어줘야 되는데. 그렇죠? 부르게. 그럼 이제 코너 때 못 부르게 하니까, 못 만나게 하니까 풀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문학은 바로 무슨 반영이에요? 자, 맥락 수업이니까 뭐로 맥락한다? 사회문화적 산물입니다. 그죠? 문화산물이다. 근데 문화산물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은 거에 이 발상법들, 이 내용들을 꼭 잘 읽어두세요. 보기 내용들. 알겠어요? 보기 내용들은 여기는 그냥 답만 쓰지 말고 이 본문은 바로 이 작품을 바로 하는 거에 총정리해 놓은 겁니다. 핵심적으로. 알겠어요? 구멍은 4개밖에 안 뚫었지만은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줘야 됩니다. 해성가는 향가 중에서 출제확률이 상당히 높은 작품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주술성에 대한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주술성 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처용가지만은 처용가 낼 겁니다. 또 8회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작품에 출제하는 작품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요겁니다. 답만 하지 말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해설 시간이나 오후 시간에는 여러분이 익혀라 이 말입니다. 답만 구멍 뚫은 것만 익히지 말고. 됐죠? 그럼 이제 답은 우리 알겠죠? 감통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있는 것처럼 바로 많은 게 이틈에 바로 제 명명을 통해 대상의 이름에 대하 연상된 무엇인 의미를 전도시킨다. 전도는 일반적인 의미, 아까 얘기했잖아. 관점이라는. 일반인들은 해성을 뭐 한다? 부정적으로 보죠. 흉조로 봤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작가는 뭐라 그랬어요? 길조로 뭘 시켰어? 길조는 아닌데 뭐로? 길조로 인식 전환을 시켰다. 그래서 뭐 때문에? 어떤 단어 때문에? 이것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도. 바꾸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식을 바꾸었다. 이 말, 뒤집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상이 뭐가 됩니까? 역설적 사고죠? 태성가식 발상이나 정석가식 발상은 전부 무슨 발상이야? 역설적, 주술적 사고는 전부 역설적 발상입니다. 알겠어요? 역설은 뭐예요? 상황 역설은 뭐라 그랬어요? 없는 데 많아.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걸 상황 역설이라 했잖아. 그게 바로 해석과 발상이에요.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이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역설이 되는 겁니까? 상황 역설이단 말이야. 상황 역설. 신은 다 상황 역설 깔고 있다 그랬죠. 그 상황 역설을 쓰는 겁니다. 전도시켰다. 그러니까 인식, 상황 역설을 쓰면은 뭐야? 태도가 뭐라 그랬어요? 극복 의지라 그랬잖아. 그러면 지금 닥친 나라의 재앙을 뭐 하려고 하는?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죠.
그러면 여기는 자기 혼자 개인이 극복이 아니고, 자, 여러분 뭐예요? 고대 가요나 향가, 고대 시에는 개인 정서야, 집단 정서야? 집단 정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평왕 때 이렇게 나라가 혼란,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안민가도 개인 정서야, 집단 정서야? 집단 정서죠. 유교적 정서니까. 그것도 뭐 똑같은 시대입니다. 그죠? 진평왕 때 어떻습니까? 나라가 혼란하니까 해결을 했다. 그거는 바로 어떻게 해결해서 성격이, 여기는 주술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거기는 어떻게 해결해서 주술적 이러면 성격이잖아요. 그지? 그럼 거기는 어떤 성격? 유교적으로 많은 거야. 했다. 유교에 많은 게 정명사상이 되겠죠. 정명사상.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바로 뭐야? 역할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이야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뒤에 있는 것은 실학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긍정적 인식 태도다. 비관적 인식, 애상적인 태도. 단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걸 기억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보세요. 뭐가 됩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짝을 보세요. 사실 판단이 되니까, 사실이니까 흉죄를 길조로 보니까 인식전환이죠. 그죠? 인식은 여러분 사실이야, 가치야? 가치죠. 여러분 사실에 호응하는 단어는 가치가 되죠. 허구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소설 같으면 사실, 허구가 단어가 되겠죠. 소설 같으면.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신라한가입니다. 신라한가. 그러니까 허구라는 단어 있는 걸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자체를 이제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해성을 뭐로 본다? 길설별이라는 많은 거예요. 인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렇지, 길설별. 일종의 이제 언어유입니다. 그 단어의 한자의 뜻을 바꿨다 이 말입니다. 해성이라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별똥별이죠. 해성은 별똥별 아닙니까? 그렇잖아. 하늘에 있는 별은 긍정, 부정? 긍정입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긍정, 부정? 부정이다 이 말이야. 희망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나라에 병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천문이 볼 때는. 해가 없어졌다. 도솔가 할 때 두 해가 나타났다. 두 해가 나타났다는 무슨 말이야? 뭐겠어 지금 같으면. 지금의 자연현상. 일반적으로 두 해가 나타날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있던 해가 두 개가 나타났다. 뭐가 들었다는 거야? 가뭄이 들었다는 겁니다. 해가 두 개가 짱짱 뜨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가뭄이 들어가면 다 말라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가뭄 들면 뭐 했어요? 임금부터 가가지고 뭐 했어요? 비 낼 때까지 기우제 지내잖아요. 들어봤죠? 그럼 기우제 지내면 무조건 비가 옵니다. 왜? 비 올 때 가서 지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뭐야? 임금이 뭐야? 기우제를 지내서 비가 온 게 아니고 비 올 때 같이 지내니까 비가 오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가. 또 여러분 기우제 지낼 때 여러분 보세요. 뭐 합니까? 어디 가서?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하면서? 불을 떼면서. 그건 과학적으로 되잖아요. 그 높은 산에서 불을 뭐 하는 거예요? 연기를 막 내면 불을 떼니까 뭐 하겠어요? 뭐가 변하겠어요? 기후가 변할 거 아닙니까? 더운 공기 오니까 뭐가 바뀌겠어요? 기류가, 그러면 여러분, 가뭄이 든다는 건 두 많은 거야. 기단이 딱 정체가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지? 장마가. 그렇게 이게 뭐 불을 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생기니까 당연히 일기 변화가 생겨서 비가 올 수밖에는요.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죠. 그죠? 그때는 그건 몰랐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비가 왔으니 그다음부터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불을 떼고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는 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단어입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개변의 도설가와 함께 같은 겁니다. 도설가와. 그러면 도설가도 뭐라는 거야? 해성가나 도성가가 많은 게 같은. 전부 다 주술적이라는 거죠. 하늘에 변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시험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해결했어? 불교적으로. 이렇게 이제 두 개가 단어 나와, 두해, 불교. 이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기평으로. 그러니까 바로 뭐, 감통편의 소론 때 사실을 고려한다면 이 노래는 우주 혹은 자연과는 뭐를 통해서
우주와 뭐를 통한다? 자연과, 이게 이제 신이죠, 그죠? 이거하고 감흥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뭐 처용과는 누구하고 감흥을 했어? 처용이가 바로 뭐 하는 게 누구하고? 역신과 감흥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역신이 뭐 한 거야? 감동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건 이제 감흥을 받는데 뭐에 대한 감흥이야? 바로 뭐 처용의 관용이죠. 포용, 그 단어, 그 시험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감흥을 한 겁니다. 감흥을 해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게 똑같죠. 해서 인간의 불안을 다스리는 향가의 징험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러면 여기서 이 말을 끌어왔다면 감동편, 감통편을 끌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감통은 누구를 감통을 시켜서 자연, 신을, 우주나 자연의 신이죠. 그렇잖아요. 하늘의 신을 자연을 움직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뭐가 된다? 고대 시대에 바로 뭐나? 사상. 아까 사조 뭐를 깔고 있기 때문에 고대 작품은 전부 다 뭐예요? 고대 작품은 무슨 사상이 깔려있다 그랬어요? 자연물 숭배,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게 깔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물 숭배하는 대표적인 게 고대 가요 뭐가 있습니까? 정업사죠. 정업사에 왜 자연물 숭배입니까? 단서가 뭐야? 달에다가 무엇이 붙어 있어요? 존칭 혹격 조사가 붙어 있대. 그게 문법에서 배웠잖아. 바로 많은 게 존칭 혹격 조사는 뭐에만 붙게 돼 있어요? 유정명사만 붙이게 되어 있다 이 말. 근데 다른 무정명사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뭐예요? 존칭으로부터 하를 붙였으네. 어법도 틀린 게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러면은 그냥 이 자연물 숭배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군 신화라인데는 바로 뭐나? 토템 사상이 들어있죠. 맞아요? 거기는 바로 호랑이와 곰이라는 토템 사상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지가라든지 그 다음에 바로 뭐 해성과 도서관 샤머니즘 사상이 들어있대. 그게 바로 주술이잖아요. 주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조, 우리가 말하는 실존이나 사실주의나 그랬잖아요. 이런 사상만 현대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상징주의 사 이런 것들이 고대에도 다 사조가 있단 말이야. 사조, 사상. 신라는 불교, 그렇잖아요. 고려는 불교, 조선은 성냥, 유교, 조선 후기는 실학 이런 것처럼 그 사상이 바로 뭐를 지배한다? 이 작가들의 사고. 자, 시는 바로 이렇게 보세요. 표현 방식 할 때 뭐를 드러내는 거라 그랬어요? 시적 화자의 뭐? 사상과 뭐? 정서적, 감정. 사상은 주제잖아요. 정서, 그게 서정갈래입니다. 그걸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가 문학 할 때는 사상과 정서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서.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물은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학은 문제 해결입니다. 이게 개인 문제냐, 집단 문제냐, 계층 문제냐, 가족 문제냐, 국가 문제냐, 이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갈래가 생기는 거지? 그렇잖아요. 갈래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산문문화. 뭐에 대한 이야기야? 보세요. 자, 뭐가 단서 방향이에요? 문학사적 맥락입니다. 문학사입니다. 문학사. 그 다음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맥락을 이해한다. 문학사가 나오니까 이제 작품을 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이제 항상 문학은 이걸 보고 문학사입니다. 문학사. 그 다음 두 번째 뭘 본다? 작품을 보니까 문학사가 뭐가 됩니까? 문학사적 맥락이 가전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맞아요? 가전입니다. 가전은 또 뭐 하는 거예요? 뭐의 하위 갈래야? 전의 하위 갈래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걸 머릿속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작품을 뭐 하는 거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하기 전에 뭐 하나? 전에 대해서 알고 가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전의 양식 중에서 뭐하는 거야? 가전입니다. 그럼 뭐만 되는 거야? 의나 기법, 우의적 기법, 이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단지 그 다음에 바로 이걸 썼으니까 뭐하나? 저는 교훈을 주는데, 여기는 바로 뭐야? 어떻습니까? 괴세, 증인이면서 교훈이다, 이 말이야. 풍자면서. 자, 여기는 실존 인물인데,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사물을 의인화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은 바로 뭐냐? 가전 중에서 초기 작품이야, 후기 작품이야? 후기 작품입니다. 후기 작품 되면은 가전의 틀이 변해, 안 변해? 변한다, 이 말. 파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시자전이 가전이라는 걸 일단은 알고 그것이 초기 작품인지 후기 작품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자전은 가전은 뭐예요? 나오면 담화관서 뭐로 돼 있다? 전은 3단 구조로 돼 있다. 맞나요? 인물 소개, 가계의 내력, 업적, 그 다음 뭐예요? 사신의 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는 바로 뭐나? 3단 구조가 무너지게 제일 파격이 형식의 파격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뭘 의인화시켰겠어요? 가전이니까 뭐? 정시자전이니까 뭐를 의인화시켰어요? 지팡입니다. 정자가 지팡이 정자. 그렇죠? 고물의 정자니까. 지팡이는 바로 뭐야? 지팡이는 바로 어디면 사물이니까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도자들이죠. 사람의, 지팡이는 내 앞에 짓는 거잖아요. 그렇지?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 그러니까 사회 지배자에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전이니까 뭘 하겠어요? 비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자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못 한다는 겁니다. 당시 사회의 혼란한 상을 비판한다, 이 말. 자, 대세 증인이라 그랬으니까. 맞죠? 징벌한다 그랬잖아요. 형태 자체를. 우의적 기법을 쓴다는 것은 의도가 뭐라 그랬어요? 비판 풍자하기 위해서 쓴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어디시키는 겁니까? 사물화시키는 걸 우의적 기법이라 그럽니다. 사물을 사람화시키면 뭐는? 의인화 기법이라 한단 말이야. 맞아요? 또 그러면 결론은 다 사물과 사람은 의인화 맞아요. 방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뭐야? 창작 의도가 다르다는 거야. 의인법이다 우의적 기법은 발상법이잖아. 발상법. 발상법은 뭐가 내포되어 있다? 작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야. 의도, 주제. 맞아요? 그걸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그러면 가전이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려면 뭐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담화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 작품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갈래 지식이 이미 뭐야? 딱 피스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정시자전 딱 나오는 순간 알아야 돼요. 대표작은 뭡니까? 가전의 대표작을 먼저 외워야죠. 뭡니까? 응? 바로 국선생전과 공방전입니다. 맞아요? 대표적인 게 공방전입니다. 비판이니까. 그런데 국선생전은 일반적으로 많은 게 인식이 좀 다르죠. 대부분은 바로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데 국선생전은 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경계시키는 거는 같다 이 말입니다. 맞죠? 청강사자 행보전 이런 것도 말은 후기 작품이니까 뭐가 되나? 형식의 파격이 온다 이 말입니다. 형식의 파격. 그럼 가전이라는 작품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라 이 말이야. 알겠어요? 항상 가까이 했죠? 공략법 할 때.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시자전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작품으로 낼 수도 있다 이 말.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뭐하는 거예요? 가전의 FM 작품을 작품으로 선정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작품을 병격 작품을 뭐하는 거예요? 특수성을 작품으로 선정할 것인지 따라서 가리키는 내용이 요소가 한두 개가 다르겠죠. 그렇잖아요. FM을 나오면 FM을 가리킬 거고 병격을 나오면 바로 심화된 내용이잖아요. 정시를 알아야 변해된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그쵸, 난도가 높아지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뭘 기억하라? 가전이라는 뭐예요? 첫 시간에는 여러분 항상 얘기했지만 뭐예요? 갈래, 즉 본질을 얼마나 꿰뚫고 있냐를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가전에서만 일반적인 특징에 설명한 일반적 특징입니다. 가전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일반적 특징이에요. 가전은 설화에서 탈배, 무슨 수법이 나오는 기법이죠. 그러니까 가전은 무슨 기법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우의적 기법을 의인화 기법, 넓은 의도 의인화 기법 좋습니다. 여기는 뭐 우의, 의인화를 뭐 따지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수법을 써 가계에 많은 게, 그 다음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이게 이제 기법이죠. 일반적 특성이 제일 중요한 게 가전은 기법이다. 기법. 가전이라는 일반적 특성, 기법이 제일 많아. 특징이다. 이 말이야. 왜 그렇습니까? 저는 바로 많은 거야. 기법이 별로 없죠. 왜? 입전의 인물을, 사실을 그냥 나열하면 되니까. 입전의 인물을 끌어와서 많은 거야. 입전에 맞서 사실을 나열하면 되니까. 서사하면 되니까. 별다른 표현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물 선정만 해보면 돼요. 그게 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가계의 내력을, 이게 많은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가계 소개잖아요. 그 다음 뭐야? 업적 나열입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정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 두 개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에 영향을 줬다? 문학사니까 아까 어디에 영향을 줘서 소설에 영향을 준다. 문학사적 면은. 그러면 이 가전은 문학사를 하면은 바로 뭐야? 문학사 보세요. 문학사는 앞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왔어? 우리 문학은 많아. 산문문학이니까 설하죠. 여기 와서 어디로 전해주는 거야? 소설로 전해주는 과도기 문학이다 이 말이야. 그걸 머릿속에 묻는 거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문학사적 맥락이니까. 그러면 이 가전의 문학사적 맥락은 이 요소와 이 요소를 중간 과도기 작품의 성격을 묻는 거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형태 자체를.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얼마나 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외우고 있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죠? 외운 지식을 작품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바로 많은 게, 그래 사람들을 바로 뭐가 묻습니까? 이겁니다. 목적이니까 가전의 목적이죠. 그러면 뭐 한자석을 쓰면은 뭐는 계세 증인입니다. 계세 증인 이래도 좋고 바로 많은 게 우리는 바로 다른 말을 풀어도 됩니다. 계세 증이니까 경계시키는 거죠. 그렇죠. 경계시키면서 우리한테 뭐합니까? 교훈을 주는 겁니다. 맞아요? 계세 증인이란 말은 가전은 바로 뭐야? 풍자, 비판하면서 교훈을 주는 거죠. 저는 뭐가 됩니까? 풍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저는 실존 인물이니까 풍자가 있어 없어? 없어요. 교훈만 준다 이 말입니다. 입전의 인물이니까. 가전은 우의적 기법을 쓰니까 뭘 하기 위해서? 욕을 하고 비판을 하기 위해서 우의적 기법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의 목적과 바로 많은 게 가전의 목적이 다릅니다. 그걸 외우고 있느냐 이 말이야. 정확하게 안 외운다 이 말이에요. 저는 교훈성입니다. 가전은 계세 증인이에요. 계세 증인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의적 기법을 쓰는 겁니다. 비판하기 위해서, 경계시키기 위해서. 경계가사 출제된다 그랬죠. 경계가사 출제됩니다. 가사가 운문문학의 꽃이에요. 경계가사 적으세요. 뭡니까?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됐어요? 일단은 양반 거니까 고공갑니다. 아니에요? 고공갑 주인갑 짝이죠. 그 다음 용부가 우부가입니다. 그 다음 내방가사면지만 경계성이 있는 게 바로 뭐예요? 개녀가입니다. 개녀가니까 누구를, 물론 거기는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지만 교훈을 주는 거죠. 경계인데 거기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잖아요. 그럼 앞에 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작가 이름이 있는 거는 뭐 하는 거다? 교훈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고공가는 고공답 주인가는
근데 용부가나 우부가는 작가가 이름이 없잖아요. 작가가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익명으로 했다는 것은 뭐를 많이 한다는 거야?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야. 욕을 많이 한다. 욕을 이름이 드러나면 뭐야? 욕만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지금이나 면 똑같잖아요.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작가가 이름이 적힌 거는 표면적으로는 뭐 하는 거야? 비판이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뭐를 더 근본적으로 두고 있다? 교훈을 주는데. 알겠어요? 그래서 박정훈의 소설도 뭐야? 표면적으로는 뭐 하는 데 있다? 풍자하고 비판하는 데 있지,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 하는 데 있다? 정통 양반상을 확립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작가 이름을 내세웠다는 것은 바로 뭐야? 비판을 하지만은 비판이 많아. 욕을 하기 위한 비판이 아니고 뭐야? 건설적인 비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비판이다, 이 말이야. 근데 익명화됐다는 것은 바로 뭐야? 오로지 뭐 하는데 목적이 많아요. 비판하고 욕하는데 목적이 많다, 이 말입니다. 자기 뭐나 화 푸는데 목적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지금에는 똑같아요. 형태 자체를 누구 이름을 빌려고 누구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익명, 이름을 안 바뀐다는 거는 꾸린 데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한다, 이거.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목적이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는 수법이니까 이 단어에 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단어에. 그러니까 갈라놓기는 무조건 뭐를 보라 그랬어요? 앞뒤 맥락을 봐라 이 말이에요. 맥락, 요구하는 단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는 단서. 그걸 모르고 무턱대고 마는 거야. 뒤딱 외워갔으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알겠어요? 요구하는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구하는 답. 실수했다. 시험 칠 때 지금 모의고사 실전하고 적중하는데 뭐 하는 거야? 모의고사 칠 때 실수해서 착각해서 헛소리 좀 하지 말아서 선생님 앞에 용서 안 합니다. 그 앞으로 시험 문제 모의고사 칠 때 저 착각해서 실수해. 그따구 소리 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모르는 겁니다. 알겠어요? 모르는 것보다 더 못한 거예요. 명심하세요. 선생님 착각했어요. 실수했어요.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뭐야? 맨날 떨어집니다. 올해뿐만 내년에 떨어질 확률이 더 많아요. 해도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고치세요. 우리가 여러분 유엔진이 어제 13승 했다는데 보니까 그 전에 몇 게임은 많은 거야. 엄청나게 두들 맞으죠. 몇 회만에 6점 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랬어. 너무 많은 거예요. 부진했다, 이 말. 그래서 많은 거예요. 옆에 투수가 잘 나가는 그 같은 팀의 후배가 슬라이드를 던지더라, 이 말이야. 그게 잘 먹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자기도 옛날에 슬라이드 들어서 재미를 좀 본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너무 공이 많이 읽히니까 이 사람이 내가 슬라이드를 던져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거예요. 그냥 기자하고 슬라이드 던지니까 6회 그렇잖아요. 무실점. 그런데 슬라이드를 안 던지 공을 던지니까 어깨에 무리가 가더라니까. 각이 틀리니까 힘이 다르니까. 그래서 자기가 많은 거예요. 7회까지 던지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서 6회 자기가 멈췄다. 팔이 좀 뻐근한 느낌은 육감적으로 뻐근하더라 이 말이에요. 각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위대한 겁니다. 자기가 뭐를 했다. 계속 두드리고 맞고 점수 줘서 진 게 문제가 아니고 뭘 했다는 거야. 그 어린 후배가 산치지만은 그게 이기고 잘 먹히더라 이 말이 그치. 다른 선수들이 그 공을 잘 못 치더라 이 말은 걸 캐칭을 하고 자기의 많은 거에 문제점을 바로 뭘 했다. 해결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그날 게임으로 완전히 퍼펙트. 그러니까 가장 많은 거예요. 원래 들어서 공이 잘 들어갔다.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정확하게. 평소에 자기 주 무기공도 아닌데 그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때 배워야 될 정신입니다. 인기응변의 뭐하다? 능력입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우리 독서에서 배웠던 무슨 사고? 창의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 변칙이지만은 그렇잖아요. 문제를 해결을 그때 빨리 변신을 하라 이 말이야. 그 매여져 있는 베테랑도 자기를 버리고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걸 잘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 보고는 많아. 그럼 자기가 원래 들어서 공던 중에 제일 잘 들어간 것 같다. 대만족이다. 포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인터뷰하면서 그런 말을 하대요. 그렇게 지금까지 안 던져본 슬라이드를 저기 던졌다. 막 그렇잖아. 그런 거 같은 겁니다. 됐죠? 이 단어를 잘 보세요. 됐죠? 이걸 보고 내가 여기에 왜 못 썼는지를 생각하세요. 자기가 이 단어를 쓸 때 뭘 봤는지를 봐라 이 말이야. 이게 가전이단 말이야. 갈래라고 했으니까. 가전의 주 특징은 뭐하나? 소설에 영향을 주는 어휘나 기법과 무슨 기법입니까? 정기성이죠. 우위성과 정기성 아닙니까? 창조성과 정기성이잖아. 이 두 개를 물은 거잖아요. 자, 갑니다. 그 다음에 바로 문벌 귀족과 달리 뭐뭐의 관념론자들의, 이거는 가전체가 발달한 겁니다. 가전체는 뭐가 들어오면서 발달했어요? 자, 단어 배웠잖아요. 그 가전의 이거는 뭐야? 신흥사대부들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구귀족은 철학이 뭐야? 관념 철학이 뭐야? 불교죠. 심은 뭐야? 불교는 심이야, 물이야. 심이다 이 말이야. 가전은 사물에 어인하니까 사물은 심이야, 물이야. 물이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불교는 관념이고 바로 뭐야? 유교는 관념인데 현실적 관념입니다. 그래서 가전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창작 발생 방법 배웠죠? 신흥사대부들입니다. 구귀족이 아니고 가전은 전의 문학은 신흥사대부들의 장르다 이 말이야. 구귀족들의 많은 거예요. 장르가 아니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답이 됐죠. 그래서 뭘 했다? 바로 뭐야? 무슨 관념론자? 관념은 관념인데 이거는 바로 불교가 아니고 뭐다? 유교니까 바로 불교는 바로 뭐야? 주관적 관념이지. 왜? 심에 관심을 두니까. 바로 뭐하나? 이 신흥사대부들은 바로 뭐 어디에 관심을 두니까? 물에 관심을 두니까, 사물에 관심을 두니까 뭐하나? 객관적 관념론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게 들어가는 거죠. 관념론자인데 주관이냐 객관이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바로 학류 계층이 누구야? 신흥사대부니까 신흥사대부는 뭐야? 불교야 유교야? 유교니까 뭐야? 객관적 관념론자다 이 말. 그 답이죠. 그 얼마나 이제 장르를 잘 알고 있는지를 보라 이 말이에요. 갈래를 물었으니까 지금 갈래 공부니까. 그럼 답이 저절로 나오죠.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역사적 뭐를 도입했다. 도입. 자, 가전이든 많은 거야. 전이든 뭐가 됩니까? 인물에 바로 뭐하나? 업적을 나열하는 거지. 그걸 바로 우리는 뭐라 그래? 용어로. 전고 도입이다 이 말이죠. 전고. 전고 도입. 맞아요? 근거 이 말입니다. 논거. 그래서 논거를 뭐야? 쭉 나열하니까 바로 뭐예요? 전개소설. 저는 바로 뭐예요? 논쟁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많은 게 업적을 예찬해 가니까. 논거. 그것을 전거 도입. 아마 가전에 보면 그거 있어요. 계세 증인. 전거 도입, 논거 도입. 이 단어들이 딱딱 박혀 있어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한자를 얼마나 외웠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갈래론 할 때. 문학 종편을 보면 그거 적혀 있어요. 알겠어요? 전문학이나 가전에 거기 보면은 전거 도입 전에 그게 돼 있단 말이에요. 논거 도입. 그러니까 이제 끝났죠. 이 도입이란 말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관념적. 그래서 바로 뭐를 도입했다 이 말이에요. 작품의 역사적 사실이죠. 논거, 사실, 전거 이런 게 되는 겁니다. 뭐 사실에도 좋고, 그렇죠. 전거에도 좋고, 논거에도 좋습니다. 객관적 관념전에 객관적 사실을 끌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죠. 연결되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이런 형태를 띠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시자전을 이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정시자전의 특징에 대해서 하겠다 이 말입니다. 정시자전은 바로 많은 게 이제 끝나왔습니다. 자, 이 가전은 서두부의 파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또 이제 여러분 서두부에 일반적으로 가계내를 소개인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편결부가 있는데 편결부도 없어요. 이 작품은 서두부도 정통 많은 게 전문학이 아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두와 편결이 많은 파격이 오는 겁니다. 파격. 편결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꿈의 가스라 뭐 형식이 나오니까 꿈이 나오는 형식이 뭐예요? 목료 형식이 되겠죠. 단어가 앞뒤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많은 거에 뭐다?
개송이다 이 말입니다. 일종의 참불가입니다. 그죠? 불교로 문제를 해결하게 이제 한다 이 말입니다. 불교로. 사회 문제를. 그래서 더 고려시대의 다른 가정과 한 걸음 많아 진전된 형식이다.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어디로? 산문으로 가는 뭐예요? 패턴으로 간다. 박액이, 형식이 이제 산문화된다. 자유롭게. 이게 이제 뭐냐? 정시자전의 뭐예요? 특징입니다. 정시자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파격적인 가전은 정시자전하고 행강사자 현부전이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바로 자전적인 뭐하는 거예요? 가전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표현의 문학이라 그랬죠. 가전은 전부 자기 표현의 문학입니다. 자기의 울분을, 불만을 많아 사물을 의인화시켜서 비판하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기억을 한대.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두 문제를 해서 시간 좀 걸렸지만은 푸는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걸 잘 봐라, 이 말이야. 자, 다음 이제 문제들은 잘 보세요, 이런 거. 이걸 이제,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이게? 이 말이 딱 나온 순간 뭐예요? 여러분, 뭘 떠올려야 돼요, 핵심 단어? 바로 뭐야? 이거죠? 허용성이잖아요, 허용성.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문학의 정신이 이거는 바로 뭐야? 개인적인 허용성이 되겠죠? 그 다음 뭐하나? 이거 들어갑니까? 사회적 허용성 가는 거죠? 이 말이 나오면 전부 뭐 하는 거야? 개인적인 허용성 맞잖아요. 문학의 기능이잖아요, 허용성. 이 단어가 떠오르느냐 안 떠오르느냐 말한 말이에요. 단어를. 그러니까 이 지금 묻는 문제에 많은 거예요. 방향을 일단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제를. 그러니까 이 작품은 지금 뭐하나? 성취 요소가 학습 목표가 뭐예요? 문학의 효용성에 대한, 문학 기능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자 이 말은. 문학 기능. 문학 기능. 문학의 기능입니다. 문학의 기능은 배웠잖아요. 두 가지 있잖아요. 뭐 하는 거야? 개인적인 가치와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사회적 가치가 있다. 개인적 가치는 바로 심미적 해서 삶을 고양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의 정진에 기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문학 교육론 할 때 배웠잖아요. 다. 형태 자체가.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이 정서적, 심미적,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잖아요. 뭐가 있어? 어? 정서적이고 심미적 그렇잖아요. 같은 거죠. 그 다음은 뭐예요? 인식적, 윤리적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심미적 기능입니다. 윤리적 기능, 인시적 기능. 인식적 기능은 정보 전달이죠. 윤리적 기능은 교훈이죠. 그럼 문학은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정서적, 심미적 기능이다 이 말이에요. 정서문학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초점을 지금 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내포 같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머릿속에 지금 뭐야? 장착이 돼 있어야 이게 문제가 풀릴 거 아닙니까? 이 자체가. 형태 자체가. 근데 여기는 현대문학이니까 뭐 하는 거야?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현대시니까 정서문학이죠. 정서문학. 서정갈래니까. 그러면 서정성에 대한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가. 거기에 이제 우리 초점을 두고 문제를 접근을 해야죠. 그러니까 문제 방향을 먼저 잡으란 말이에요. 문제 방향을. 정확하게. 그냥 뭐 닥치는 대로 수능 치듯이 많아. 그냥 문제 읽어가면 이해하려 하지 말고 내가 지배를 해야죠. 선생은 뭘 해야 돼? 학습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해야 분명히 뭘 가르치다는 목표의식이 뚜렷해야 되잖아요. 그래 놔놓고 많은 거예요. 어떤 학습 자료를 끌어오고 어떤 교수 방법을 끌어오고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점검해서 도달하지 않은 학생을 어떻게 다시 재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보충 지도를 할 것인지 설계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태 자체가. 그걸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됐어요? 자, 쉬었다가 여러분 뒷문제를 하겠습니다.